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두 분의 스타분, 팬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신 스타분들께서 지금 제 옆자리에 와 계십니다.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2부에서는 시장 이슈 그리고 플러스 종목 이슈까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화 문자 이용해서 연락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별톡방 이용해서도 궁금증들 간편하게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신다면은 카카오톡 하실 때 편안하게 또 종목 신청도 무료로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많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QR코드 버튼 누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갔다가 휴대폰을 대시면은 저희 서울경제TV 플러스 친구가 바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나타나니까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또 필름 맺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누려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카카오TV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화요일 톡스타 별톡방에는 어떤 팬분들께서 찾아오셨는지 또 많이 응원을 해주시러 온 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윤조님께서도 글 남겨주셨고요. 조금 위에서부터 볼게요. 우리 남은일보님께서 제 종목만 건너뛰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남은일보님 저희 순서대로 봐드리고 있고요. 오늘 상담이 시간 관계상 봐드리지 못했다면은 우리 스타분들 개인 톡방 찾아가시거나 내일 조금 더 빠르게 8시 땡 치면은 톡스타 별톡방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내일은 꼭 봐드릴게요. 남은일보님 나가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조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도 기다려집니다. 본방사수의 매력이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해요. 행복가득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랑쿰님은 화요일마다 오시는 분이죠. 리치스타의 팬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치님과 민재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두 분들 덕분에 이 두 분의 팬분들께서 저까지 함께 늘 환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투자해비님 간만에 왔네요. 글로벌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방송 기대가 됩니다. 민재님 여전히 아름다우시고요. 케미 좋으신 두 스타님들 파이팅! 리치스타님 깊이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투자해비님은 오늘 1부에서 출석 체크도 감사했는데 2부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랑쿰님, 멋진 리치님, 이쁘신 민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다른 스타님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정천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정천수 본부장님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난양이님 본방사수하러 왔습니다. 리치님 꿀 떨어지는 좋은 말씀 기대할게요. 항상 이쁘신 민재님 오늘도 여전히 이쁘십니다. 난양이님 여전히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남은일보님 상담을 건너뛴 게 아니라 저희가 순서대로 해드리다 보니까 오늘 좀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기분 푸시고 내일도 꼭 8시 땡치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레님 오셨네요. 오늘도 본방사수 민재님 어두운 색이 토끼기랑 잘 어울려요. 날씨가 따뜻해서 즐거운 화요일이었습니다. 리치님 꿀정보 좋은 정보 기대할게요. 코레님 오늘 정말 유난히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밤에 비 소식이 있답니다. 내일 외출하신다면은 저녁에 늦게 귀가하실 예정이시라면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행복가득님, 리치님 시황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매일 수익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쁜 민재님은 2부에서 또 뵙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리치스타님 팬분들이 또 저까지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니 감사해요. 얀양이님, 민재님 오늘 버건디 색상 맞나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그쵸? 약간 버건디 같아요. 보라색 느낌. 옆에서 리치스타님 웃고 계시네요. 왜 웃으시는 거죠? 잠시 뒤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텔라님, 스파이더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합니다. 그린망고님, 스파이더님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우리 그린망고님과 스텔라님은 스파이더님은 늘상 매주 응원하러 와주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잠시 뒤에 스파이더스타님 공개하도록 할게요. 랑쿰님, 리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귀 쫑긋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랑쿰님, 우리 랑쿰님께서도 이 토끼 머리띠 하시고 귀 쫑긋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오늘 2부에서도 귀 쫑긋하시고 좋은 정보 가득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함께할 두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리치스타님, 스파이더스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이야기부터 살짝 좀 나눠보고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와 종목 이슈 나눠서 저희가 좀 짚어드릴 건데요. 우선 스파이더스타님께서는 예상하셨던 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번 주에 설명을 좀 드렸던 그 2177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오늘 종가가 그렇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일단 저번 주에 제가 이제 11일평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사실 11일평은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기준선의 저항인데 지수는 그때 말씀드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번 주에 리치스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약간 좀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 항생과 나스닥은 올라가는 반면에 국내 코스피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무손실이었어요. 굉장히 수익이 좀 크게 나다가 어제하고 오늘 제가 좀 손실이 좀 나서 조금 약간 침울한데 오늘 이제 어제하고 오늘 같이 매매를 하셨던 그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오늘 생방송 중인데 이 자리를 비워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근데 달로 봤을 때는 수익이어서 괜찮긴 한데 이제 큰 수익을 보다 갑자기 이제 한번 무너지니까 좀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내일부터 또 수익을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 자체는 지금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고비가 오늘 고점 자리였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83포인트가 조금 고비지 않겠나. 이 자리를 좀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220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7450포인트 정도의 저항이 좀 강한 저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저항을 맞으면 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디커플링이지만 또 내려갈 때는 커플링이다 보니 지금 많이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스닥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시공가 갱신을 가고 있는데 지금 내일하고 모레 또 이제 또 되게 중요한 또 지표 또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회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따가 그건 또 주제로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시장 자체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요거는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일단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솔직한 분이시네요. 우리 스파이더스타께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10번 중에 한 번은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일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또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스파이더스타의 정보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리치스타님은 요즘 좀 수익 리치하신가요? 요즘에 뭐 스타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네, 내다보셨나요? 일단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시장이 보는 뷰가 좀 잘 맞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4주 연속 구성 같은 경우 지금 무손실로 매일매일 지금 수익만 내고 있는데 이미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이미 1000만 원 수익 구선장만 해서 1000만 원 수익을 넘겨가지고 편하게 3주 동안 낸 게 그거였고 이번 주도 뭐 한 평균 수익금 뭐 한 3,400 찍으면은 1,300 정도 수익이 나니까 적당 작은 계약수로 저희는 작은 계약수로 하거든요. 국선장 같은 경우 보통 2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수익을 길게 뽑아내는 스타일이라서 작은 틱스 단타를 안 하고 좀 길게 장 하루 데이 플레이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국선장 같은 경우 이제 보는 뷰 수급을 보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국선장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반등밖에 나오지 않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 제한적인 상승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형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저는 이제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1%대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시장의 수급 세력이 외인이 아니었거든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기관이 올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외인은 결국에 선물만 조금 매수를 했을 뿐이고 현물 쪽에서 매수세를 아직까지 계속 주구장창 MSCI 중국 비중 확대 나온 다음부터는 외인은 계속 매도만 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뭐랄까 수급에 대한 좋지 않는 모멘텀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는 글쎄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밖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이거죠. 만약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다면은 미국과 또 글로벌 증시와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일단은 글로벌 증시하고는 지금 디커플링, 좀 전에 스파이더 스타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디커플링 형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글로벌 증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MSCI라는 이제 악재가 아직 거치어 있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즉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급 자체가 솔직히 좀 좋지 않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일단은 미국과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불균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한적인 반등밖에 나오지 않겠냐. 이전에 고가가 2241이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상승을 못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이 구간은 지금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일단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미 선물 자체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인 만큼 조금 내일 장은 좀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또 FOMC 회의하고 EU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곧 조만간 어느 정도 밑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관심 가지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중 협상이 좀 안 좋게 흘러가면서 좀 마찰이 좀 겪으면서 미국, 중국 다 같이 빠지면 우리나라는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증시의 체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증시의 체력이 좀 약한 모양새거든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내려가면은 2136 이하까지도 좀 찍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때 2125까지 찍었었죠. 2125까지 찍고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 반등이 뭐 크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지만 일단 수급이 개선이 일어난다면은 조금 상승할 수 있겠으나 수급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이 하방 추세선을 계속 조금 뚫지는 못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면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미증시나 다른 글로벌 증시처럼 좀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지난주에도 예상을 해주셨던 것처럼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랑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결과도 잘 살펴보시고 신중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국내 증시하고 해외 증시 다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EU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변수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관망세가 짙어질지 우리 스파이더스타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차트상으로도 일단 놀림목이 좀 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냥 일단은 뭐 이 또 회의가 또 새벽에 있어요. 21일인가요? 또 새벽에 그렇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그러니까 뭐 잘 올라가다가 나스닥 갑자기 뭐 낮아서 확 내려가 버리면 또 개파락으로 내려갈 수 있고 또 내려가다가 또 뭐 회의 내용이 좋아서 또 갑자기 뭐 이렇게 또 갭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투자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 그다음 뭐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주에 어떤 FOMC의 회의 부분에 대해서 새벽에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마감 잘 해놓고
내일 아침에 갑자기 갭하락, 갑자기 갭상승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뭐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논의가 있을 거고 그다음 저희가 지금 뭐 EU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이제 블랙시트가 7월까지는 좀 결판이 좀 나지 않겠나 싶은데 어차피 이제 블랙시트 자체가 어떤 그 영국의 어떤 그 국경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2년 동안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뭐 6개월 미룬다고 해가지고 당장 해결될 부분은 아닌 거고 시장에 분명히 충격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리치스타님하고 잠깐 밖에서 잠깐 사담을 좀 나눴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약간 안 좋지 않을까,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나. 주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조금 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좀 불확실성이 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기를 좀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있고요. EU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눌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스파이더스타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리치스타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스파이더스타님하고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쯤에도 이제 밖에서 얘기했는데 저희 둘은 이제 만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만담을 많이 합니다. 시장에 대한 만담을 해가지고 서로 완전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조금 좀 그게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브렉시트 자체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서 아직 부각이 좀 안 됐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브렉시트 자체의 문제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브렉시트는 아직 시장에 충격을 좀 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게 점점 시나리오가 점점 안 좋은 길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안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과정 자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과정 자체가 점점 안 좋아져 있던 거는 어느 정도 결과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봉합만 하는 정도? 네, 딱 그게 맞겠네요.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수술을 못하고 그냥 상처 치료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치료를 못하면 결국에 골마가지고 이게 썩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비유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브렉시트가 결국에 글로벌 증시의 내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브렉시트보다도 미중 무역 협상이 워낙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갈피가 조금 나올 때가 됐고 그렇게 되고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슬금슬금 이제 충돌이 조금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물론 노딜로 가지는 않겠죠. 노딜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어떻게 되든 간에 석세스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그냥 딱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해 차이가 많아요. 아까 스파이더스타님이 말했던 것처럼 국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국경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뭐 외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섞여 있는 게 브렉시트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를 잘 봉합할 수 있는, 그리고 영국인들 자체가 특성이 절대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국민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세계의 가장 우월적인 인종이라고 자부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렉시트 문제도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브렉시트가 이제 시장의 내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잘 못 끝난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뭐 FOMC 회의하고 EU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중간중간 이슈들이 좀 이번 주에 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인 밑그림, 백그라운드가 쫙 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더 지금 연기된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6월까지로 연기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연기가 되는 건지 지금 관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지금 양국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부분에서는 미국은 이 관세를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거고 중국은 이 무기한 관세를 좀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견은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그냥 조금 지수 추정용 종목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지수 추정용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수가 뭐 폭락하지만 않는다면은 개별주들은 또 개별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주식 우리 국내 장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여기 노란 박스를 체크했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잠시만요.
오늘도 역시나 좀 개별적인 움직임이 네. 종목 장세에서 나타났었는데 그렇다면은 지수 추종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 무엇 때문인지 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노란 선들이 이제 강한 매물 저항대였거든요. 이 저항대들을 체크하는 때가 뭐였냐면은 이 저항대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를 체크하는 건데 지금 지수 하락을 계속 이끌어냈던 게 외국인이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2241에서도 외국인의 대량 현물 매도 물량이 좀 터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쭉쭉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때 이제 맞물려가지고 MSCI도 나오면서 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조금 내려온 게 있는데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외국인의 손익분기점 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이 자리를 좀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하락 추세선이 벌써 이제 2단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는 마디가 저항대가 매물대가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도 지금 당장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상승도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온다면은 큰 폭의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이틀 연속 들어오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하루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틀 연속 좀 들어와가지고 이 수급이 유지가 돼줘야지 외국인의 수급 하루만 들어오는, 지금은 하루도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외국인이 매도만, 현물 쪽에서는 계속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 매도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의 체력 자체가 지금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그나마 증시가, 국내 증시가 버티고 있는 거는 글로벌 증시 상황이 좋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 시장이 좀 덜 밀리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이 밀렸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모양새로 나오는지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보시는 게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별톡방에 지금 보니까요. 행복가득님과 난양이님께서 오늘 두 분의 뷰가 비슷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바라람님께서 두 분의 뷰가 비슷하니까 어색하다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FOMC 그리고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 다시 한번 조정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접근을 하실 때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시면서 당분간은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종목 이슈로 좀 넘어가 볼 건데 그 전에 오늘 퀴즈 많이들 맞춰보셨나요? 힌트 좀 드릴게요. 퀴즈 다시 한번 2부에서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좀 볼게요. UN 산하의 국제금융기관이자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통화기금의 약칭은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고요. 1번 WTO, 2번 IMF, 3번 FTA.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당첨되셨던 분들이라면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이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몹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중 항공회담으로 중국 소비주들이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반등 흐름이 이어질지, 그렇다면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슈, 신규 상장주가 지금 돌풍이죠. 신규 상장주들 중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은 없는지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게요.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관련주들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스파이더스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장은 물론 뭐 중국 관련해서 원전주들이 조금 같지만 앞으로 중국 소비주들 또 어떤 업종 위주로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중국 소비 관련해가지고 일단 양회 15일 날 끝난 양회에서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언급이 나오면서 좀 약간 좀 긍정적인 어떤 좀 시장의 흐름을 좀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해가지고 소비 관련주들 중에 섹터 중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섹터를 잡은 게 저는 화장품 섹터를 좀 잡았어요. 일단 맞아요. 소비 관련주들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항공회담에서 이제 그 뭐 한국하고 일단 중국하고 이제 했던 이제 항공 그 회담에서 일단은 뭐 주 60회인가요? 주 60회에서 지금 608회로 일단은 좀 이렇게 늘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로 해서 제가 저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일주일인가요? 뭐 진에어 쪽을 많이 얘기했는데 ACC 쪽으로. 네, 진에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일단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최대한 수혜주가 이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은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았어요. 121평의 지지를 받고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눌리는 목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어떤 항공 쪽보다는 화장품 섹터를 조금 눈여겨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추천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개인적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런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요거 괜찮다라고 한번 진입해보자 해서 바스켓 매매를 좀 진행을 했어요. 총 섹터 자체를 화장품 섹터로 잡고 총 10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전체 섹터를 들어가는 어떤 이제 전체 들어가서 전체 청산하는 지금 바스켓 매매를 좀 진행을 했는데 들어간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차트상으로 보여드리면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오가닉, T코스메틱, 그 다음에 이치안불, SD생명공학, 그 다음에 대봉 LS, 제이준코스메틱, C큐브,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한국콜마, 한국주철관 이렇게 총 해서 10종목을 뭐 비중 한 3% 정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총 비중 30%로 해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밀렸었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항상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물속에 있으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꼬르륵 잠수하는 거니까 숨 막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이 지금 파란 물 속에서 나오고 기어 나오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숨쉬러 나오고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뭐 사드 그다음에 항공 관련해 보따리 장사, 중국 보따리 장사의 어떤 제재,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아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화장품주가 다시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계속 이제 작년 이제 초부터 해가 좀 빠졌는데. 이제는 좀 화장품주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 자체가 제가 이제 계속 눈여겨봤던 뭐 이 섹터이기도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도 바닥 다지기를 하고 이제 W자가 나오면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는 종목들이 많고요. 뭐 오가닉도 마찬가지고 이치안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점에서 이제는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급등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보신 다음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섹터 자체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섹터 중에 뭐 수급이 조금 이제 외인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재무가 좀 괜찮은. 그래서 화장품 섹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또 고점인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뽑은 종목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주철관까지 해가지고 총 10종목 바스켓 매매를 진행을. 근데 바스켓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청산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손실을 보던 수익을 보던 같이 들어가서 분산 투자 원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한 종목에다가 30% 비중을 실어서 가는 거가 그다음 10종목의 비중을 3%씩 나눠가지고 30%를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근데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사실적으로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섹터 자체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을 이제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계란판처럼 나눠서 분산 투자 원칙으로 비중을 축소시켜서 최대 비중 30%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섹터를 화장품 섹터를 잡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한 두 달 정도 보고는 있는데 뭐 추세가 잘 터져서 잘 뭐 상승 추세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뭐 한 2주 안에 청산도 할 수 있겠으나 일단 기본 목표가는 전체적인 어떤 10% 이상의 수익을 보려고 좀 들어갔고 일단은 저는 섹터를 화장품 섹터 그다음에 바스켓 매매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스파이더스타께서는 오늘도 2% 가까이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줬던 진에어 추천을 해주셨었지만 LCC 항공주 쪽보다는 이제는 좀 더 화장품주 쪽으로 비중을 실어보자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리츠스타께서는 호텔신라 비롯해서 중국 관련주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호텔신라와 신세계였죠. 네. 중국 관련주에서는 제가 딱 이 두 종목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하나 더 본다면 아모레퍼시픽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종목들 지금 그때 말한 데부터 지금 30% 올라왔어요. 어제 또 화장품들이 네. 상당히 올랐고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보다도 호텔신라하고 신세계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신세계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거의 한 3주 전부터 추천을 좋다고 이 종목은 사도 괜찮다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지금 뭐 그때 말한 데부터 지금 둘 다 30% 올라왔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일단 호텔신라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호텔신라가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여기 72,000원, 4,000원 이 사이에 있을 때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30% 올라와가지고 지금 93,0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둘이 같이 가거든요. 호텔신라하고 신세계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날은 호텔신라가 더 오르고 어떤 날은 신세계가 더 오르고 이런 모양이지 둘이 차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라가지고 지금 아래에서 25만 원에서 지금 32만 8천 원. 이 종목도 30%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진폭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유료방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내리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솔직히 이 종목 두 종목 잘 눈여겨보세요. 잡을 겁니다라고 말하고 한 다음에 못 잡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루 이틀 사이로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그냥 뭐 멍하니 보고 있는데 일단은 관심 가져서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방송에도 계속 관심 가져서 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큼 뭐 부디 잡으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호텔신라하고 신세계 이 두 종목들도 이제 슬슬 저항 자리에도 거의 다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이제 슬슬 만약에 아래에서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비중을 조금 한 7, 80% 이상 조금 줄이실 때가 거의 다 다가왔어요.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33만 8천 자리 근처가 34만 원 가기 전에 이 자리가 강한 저항대가 물려 있고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9만 6천 원대에 저항대가 물려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차트 자체가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일 때지 지금은 이제 진입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냐. 지금은 이제 눌림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죠. 중국 관련주는 그래도 이 종목들은 나중에도 좀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 신세계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봤다가 또 눌림을 형성하고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았을 때 상승 추세선을 지킬 때는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는데 일단은 바닥도 앱이 많이 눌림을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니만큼 이제 눌림도 받을 만한 가격대에 거의 다 근접하긴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종목들을 좀 눈여봐야 되냐? 그나마 덜 간 종목들을 좀 눈여보는 게 맞겠죠. 일단은 뭐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게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호텔신라와 신세계보다는 좀 덜 간 종목이긴 합니다. 이 종목도 글쎄요, 이 종목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면 좀 수급이 좀 불균형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좀 더 눌릴 때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테마를 잘 엮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뭐 민재인 심리한테도 생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별도방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남북 경협주 아직도 물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 남북 경협주 뭐 아난티도 있고 네. 뭐 데아티아이 뭐 제가 좋다고 했죠. 데아티아이하고 에코마이스도 좋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죠. 꼭 청산해야 될 때는 청산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 전이었죠. 네, 북미 정상회담 끝나기 하루 전 늦더라도 북미 정상회담 하는 그 당일 시초에 네. 청산을 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엄청 손실 났겠죠. 네, 그 전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또 워낙 그 북미 정상회담이 좋게 날 거라 생각하고 그 전까지 좀 대북 경협주,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제가 분명히 생방송에도 몇 번이나 청산해야 된다고. 이건 이벤트가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얘는 그 다음날 올라갈지라도 그 다다음 날은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날 아침에 파시거나 아니면 그 전날에 그냥 안전적으로 그 전날에 파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계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그 종목들을 아직도 남북경협주 아직도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뭐 고통을 받고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이제
손절을 못 하셨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건 글쎄요. 조금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뭐 대북 이슈가 조금 좋은 관계로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슬슬 과대 낙폭주로 이제 편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주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가 과대 낙폭주로 조금 더 좀 더 떨어지면 이제 과대 낙폭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약간 뭐랄까 북한 쪽에 좀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 이제 그때나 또 저는 이제 들어가 볼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마 지금은 이제 중국 쪽 테마가 중국 장이 워낙 좋고 중국 쪽에 대한 뭐 항공회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테마들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테마의 힘이 좀 약해졌을 때는 빠져나오는 게 더 낫다라고 항상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테마가 요즘은 우리나라 장이 어느 한 종목 테마가 막 몇 주간 이렇게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옛날에 막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끝나고 난 다음에 2009년도, 10년도 때 했던 차화정전이었죠. 자동차, 화학, 정유, 전기, 전자 이쪽 쭉 수급이 이루어졌던 그런 수급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장의 특성이 이런 말 있잖아요. 어주박.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이다. 약간 지금 박스권의 형태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를 잘 따라가면서 주식을 트레이딩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않겠냐. 그리고 바닥을 잘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하는 건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소비주들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한중 항공회담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조금 덜 간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서 섹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은 매매 기법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한 종목 없을까요? 꼽아보자면? 뭐 일단 덜 간 종목들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도 있고 뭐 스파이더 스타님이 말씀했던 뭐 오가닉틱, 코스메틱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덜 간 종목이긴 한데 네. 제가 제 솔직히 5,000원 이하 종목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 종목은 또 제 기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제 기준상 5,000원 이하 종목을 안 들어가서 네. 일단 이 종목은 뭐 패스하고 뭐 이제 좋게 보는 종목들이 이제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도 솔직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맥스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맥스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금 잡기는 조금 힘들고 그나마 조금 한다면은 뭐 아모레 퍼시픽이 조금 눌릴 때 지금 자리보다도 좀 더 눌릴 수 있을까 보이거든요. 지금 자리 말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 좀 더 눌릴 때 그때 정도나 조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세계하고 호텔신라 어차피 이제 곧 있으면 저항 매물대 도달하니까 거기 맞으면은 분명히 단기 조정이나 깊은 눌림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깊은 눌림이 들어올 때 이 종목 어차피 눌림이나 단기 조정밖에 안 되지 이게 추세 꺾임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또 일어날 거니까 그때 호텔신라하고 신세계를 잡아도 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금 이 가격에서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잡으면은 단기 고가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잡으란 말씀은 아니니까요. 눈여겨보실 종목들 호텔신라, 신세계 계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청산의 기회를 좀 노렸다가 눌림이 깊게 들어올 때까지 조금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는 게 더 나을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호텔신라 신세계 리치스타께서 지난 이 시간 말씀드린 이후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눌릴 때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잘 살피시기 바라겠고요. 중국 소비주들 중에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골라서 접근을 하자고 하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혼자서 고르기 힘드시다면은 리치스타의 톡방에 무료니까 찾아가 보셔가지고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중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을 저희가 좀 가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자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226% 주가가 올랐다고 해요. 지금 아마케를 앞두고 바이오주들, 제약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실적도 없고 기대감으로만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스파이더 스타님? 저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지금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지금 잠깐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수급을 좀 보시면 개인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 지금 어떤 이제 추이를 지금 더 그러니까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좀 보죠. 뭐 유틸렉스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크게 셀리버리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셀리버리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급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기관이 좀 많이 팔아버렸잖아요. 지금 개인하고 뭐 일단은 지금 뭐 개인하고 기관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집중돼 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확 눌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개인들이 집중돼 있다라는 건 언제 갑자기 눌린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물론 올라갈 수 있겠죠. 신규 상승장 종목들의 가장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일단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이제 개미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소액 투자가들이나 뭐 이렇게 투자가분들이 저렇게 잘 올라가니까 조금 단타 먹으려고 한 4% 정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물려버리니까 원래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니까 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좀 다시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이제 고점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실 때는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을 제일 먼저 좀 보셔라.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잠깐 열어드리면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죠. 지금 굉장히 이제 M파동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상승을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잠깐 좀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수급 자체는 개인도 사고 있고 외인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다 상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 종목이 또 이렇게 재물을 보시면 또 튼튼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직전 고점을 지금 넘으려고 하고 있고 슈팅이 좀 뭐 살짝 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더 가지 않겠나.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괜찮고 재무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파동상으로도 그리고 가고 있는 파동도 나쁘지 않고 지금 어떤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심이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좀 비중을 좀 조절하셔서 약간 좀 눌렸을 때 좀 더 1차나 2차, 3차로 약간 좀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좀 원칙으로 좀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일단 수급, 그다음에 재무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약간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또 그냥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가버릴 수도 있겠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약간 좀 수급과 재무, 그 다음에 어떤 파동을 조금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신규 상장주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보다는 튼튼한 재무 그리고 조금은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을 골라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스파이더스타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치스타께서는 오늘 또 신규 상장주 중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저희 어제 톡타 시간에 추천주였기도 했는데요. 그런가요? 네, 이틀째 지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벤처 투자자 출신께서 청와대 경제보좌관 임명 소식에 오늘 이렇게 17%가 넘는 급등세를 13%가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오늘 반짝 이슈로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스타님 의견 어떠신가요? 자, 일단은 신규 상장주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새내기 신규 상장주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셀리버리, 셀리드, 유틸렉스, 비피도 정도가 있고요. 조금 강세로 펼쳐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린다면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첨보가 있어요. 그 외 쪽으로는 이제 웨캐시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DKT가 있는데 일단은 셀리버리는 뭐 스파이더 전문가 스파이더 스타님하고도 조금 제가 뷰가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보는 뷰가 오늘은 되게 많이 비슷하네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셀리버리가 일단은 그 일동제 얘기가 있나요? 이쪽에서 이제 뭐랄까 이제 조금 투자를 한 게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걷어가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 이 종목도 뭐 언제 조정을 봐도 이상하지는 않는 종목인 것 같고 셀리버리는 이제 지금 따라가기에는 뭐 셀리버리도 제가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했을 때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주기 때문에 셀리버리 그리고 셀리드, 유틸렉스, 비피도는 제가 이미 예전부터 보고 있던 종목인데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추천을 드릴 수가 없었고 일단은 그나마 뭐 셀리드 같은 경우는 셀리드하고 유틸렉스는 이제 눌림을 좀 강하게 받는다면은 수급 상태를 좀 바라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셀리버리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좀 전에 이제 민재 MC님 물어보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이게 쭉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냐 아니면 단기 이슈 단발성 이슈로 끝날 것이냐 이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눌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언제든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이슈를 또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상장주로 조금 본다면은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여겨봤다가 저는 근데 솔직히 미래에셋 벤처투자 한번 조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볼까요? 오늘 네네.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도. 톡스타 시청하시고 나서 또 오늘 들어가도 내일 당장 내일장에 들어가도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일장이요. 근데 지금 이거 그 며칠밖에 안 돼가지고 3일 됐죠. 네, 며칠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진짜 기다린다면 차라리 저기 7,000원대 초반까지 7,000원대 초반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금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종목도 한번 눌리면 그래도 한번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조금 뭐랄까 지금 당장 따라가기보다는 눌림이 들어올 때 따라 어차피 눌림은 이 종목이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알 것 같은데 좀 눌림은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종목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이제 일단 미래에셋 벤처도 이제 조금 눌림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대비해서 좀 많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3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눌림이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 일단은 내일장에도 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종목 눌림이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단가에서 좋은 가격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도 조금 배터리 관련주로 조금 좋게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상승을 좀 많이 이뤄내긴 했는데 이 종목은 어차피 중간중간 눌림을 계속 주는 종목이에요. 눌림 줄 때 어차피 아랫꼬리도 굉장히 긴 종목이라서 아랫꼬리를 형성할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랫꼬리가 형성됐을 때 그 중토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좀 관심 있게 보실 거는 뭐 셀리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투자 요 3개 종목을 조금 그나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조금 눌릴 때 잡아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셀리버레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 경고 종목이고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언제 눌려도 언제 꺾여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 오늘 또 이제 투자 지정 종목으로 셀리버리 종목이 이제 당첨이 됐는데 당분간 좀 매매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리치스타께서도 스파이더스타와 한 종목은 동일하게 지금 일치하네요.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조금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은 아니고요. 7,000원 초반대까지 눌림이 왔을 때 좀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자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종목 이슈 그리고 시장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시장 이슈 때 FOMC 회의 그리고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 예상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또 다음 주까지 눈여겨봐야 할 이슈 있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스파이더스타님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생이나 나스닥이 계속 뭐 강한 상승세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항상 저렇게 직전 고점을 뚫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갈 때 거기가 최고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강하니까 추세에 역행하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으나 결국에는 뭐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항상 저렇게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고 굉장히 슈팅이 많이 나와서 크게 상승할 땐 그만큼 세다라는 거는 또 강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리치스타께서는 다음 주 오기 전까지 또 이슈들 어떤 것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FOMC하고 EU 정상회담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스물스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 이슈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은 무역 마찰이 조금씩 무역 마찰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 협상도 어쨌든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우리 글로벌 시장에 전 세계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는 결국에 미중 무역 협상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당연히 FOMC 회의는 어느 정도 예상돼 있는 회의라서 이건 뭐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상돼 있는 시나리오로 나갈 것 같고 뭐 EU 정상회담도 특별한 뭐 막 파격적인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마찰음이 나오는지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셨다가 그래도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하고 지금 디커플링이죠. 디커플링이 풀리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야 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전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조금 미중년 무역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갈피가 잡히는 게 다음 주까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 갈피가 나올 때까지만 이제 한 주만 더 참으시면 돼요. 한 주만 좀 더 참으셨다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월 시장, 이제 다음 주면은 또 벌써 끝나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리치스타의 의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에서 2부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슈, 시장 이슈 짚어볼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톡스타 2부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퀴즈 많이들 맞춰주셨다고 하는데요.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정답은 2번 IMF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262님, 그리고 6458님, 1184님, 4322님, 8610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